요즘은 매일매일 새로운 꽃들이 펴서 그 꽃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데요. 오늘도 새로운 꽃들이 몇 가지 더 피어서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아주 월동도 잘하고 봄에 피는 향플록스 분홍색인데요. 봄마다 이렇게 꽃이 아주 다발로 핍니다. 자세히 보면 꽃에 무늬도 있어서 아주 예쁜 향플록스입니다. 봄에 피는 플록스이고 또 삽목도 아주 잘 돼서 이렇게 꽃을 한번 본 다음에 잘라서 삽목을 하면 아주 뿌리를 잘 내립니다. 늘리기도 쉬운 향플록스 분홍색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금낭화가 생각보다 크게 자라서 흰 금낭화인데 꽃이 많이 피고 있어서 예쁘기는 한데 뒤쪽으로 있는 꽃들이 조금 가려졌어요. 뒤에도 야생화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요거는 백두산 큰 금매화라고 노란색 꽃이 정말 예쁜데요. 이제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지월동 자라는 야생화라 정원에 심고는 신경 쓸 필요 없이 매년 꽃을 볼 수 있는 아주 예쁜 꽃입니다. 꽃봉오리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요건 아직 꽃이 피지 않았는데 하얀색 꽃이 피는 외대 바람꽃이고 또 이쪽으로 예쁜 꽃이 피었는데요. 보라색에 요 꽃을 제가 쇼츠로 올려드리고 어떤 분이 궁금해하셔서 꽃 쥐손이라고 하는 꽃인데요. 우리나라 야생화입니다. 일종의 제라늄, 수분 제라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지월동에 가능한 잎을 보면 잎과 줄기에 모두 하얀 털이 조금씩 있는 그런 야생화로 노지월동 자라고 꽃이 이렇게 예뻐서 꽃쥐손이라는 이름이 붙은 야생화입니다. 노지월동 자라는 야생화이기 때문에 정원에서 키우기는 수월한데 이게 조금 고지대에서 자생하는 야생화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더우면 조금 자라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너무 덥지 않게 키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좀 정원에서 좀 서늘한 곳에 심어 놓으면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꽃입니다. 꽃쥐손이라고 하는 야생화입니다. 꽃창포가 몇 가지 색이 있는데 이건 하얀색으로 피는 꽃창포입니다. 제일 먼저 꽃창포 중에서 피었네요. 클레마티스들이 여기저기 많이 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많이 피었었던 연보라색 클레마티스, 그리고 오늘은 클레마티스 멀티블루인데요. 이렇게 색깔도 참 예쁩니다. 겹꽃이라 처음 피었을 때와 완전 피었을 때 모습이 좀 다른데요. 완전히 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많이 피었죠? 여기 지금 더덕을 같이 심어 놓아서 이거는 더덕 줄기인데요. 더덕이랑 클레마티스랑 같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영산홍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 시기이죠. 영산홍 꽃이 지고 나면 진달래도 그렇게 했는데 꽃이 지고 나면 가지를 싹 정리를 해줍니다. 이것도 꽃눈이 생겨서 겨울을 나고 꽃이 피는 꽃나무이기 때문에 너무 늦게 가지치기를 하면 꽃눈을 자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영산홍 가지를 다 정리해주고 잘라주었습니다. 미스김 라일락도 가지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꽃이 시들 때 매년 가지 정리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가지 정리하는 시기가 중요한 꽃나무들은 꽃이 시들었을 때 바로 해주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영산홍도 그렇고 이 미스김 라일락도 그렇고 꽃이 시들었을 때
가지를 정리해주면서 모양도 다듬어주면 좋습니다. 이건 아직 꽃이 볼만해서 놔두었는데 이것도 시들면 잘라줄 거고요. 이렇게 요것만 남았는데도 향이 아주 좋습니다. 애기 말발돌이 꽃이 많이 피었죠. 이렇게 뒤쪽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낫달맞이, 거의 황금색으로 보이는 낫달맞이인데요. 월동 잘하고 번식도 잘하는 여름 꽃이죠. 잘 자라고 있고, 항상 이 향달맞이, 분홍 낫달맞이라고 하는데 이게 먼저 피죠. 한 송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면 향이 있어서 향달맞이라고도 하는 분홍색 낫달맞이인데요. 아주 예쁩니다. 뒤에 있는 노란색 낫달맞이도 번식을 잘하지만 번식력은 이 향달맞이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뿌리로도 번식을 하지만 씨가 떨어져서 굉장히 자연발화를 많이 해서 매년 주변에 있는 자연발화된 싹을 뽑아내는 게 아주 일인데요. 굉장히 자연발화를 잘해서 조금 정원에서 키울 때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꽃입니다. 추천도 해드렸던 봄꽃, 커다란 구근으로 가을에 심는 추식 구근인데요. 이렇게 하얀색이 제일 마지막에 핍니다. 하얀색 카마시아가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알리움은 이제 캐지 않고 그냥 곳곳에 심어 놓았는데요. 그래도 월동 잘하고 여름도 잘 견디고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알리움과 또 요거는 크리스토피라고 하는 조금 화형이 다른 알리움인데요. 피기 시작합니다. 이쪽에는 또 이런 알리움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향장미라고 사서 포트에서 보다가 이걸 정원에 옮겨 놓았는데 월동 잘하고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장미가 약도 많이 줘야 하고 상당히 몸집도 크게 자라고 해서 제가 정원에 다른 꽃들을 더 많이 키우기 위해서 장미는 그동안 키우지 않았었는데요. 이렇게 자그마하게 키우면서 볼 수 있도록 키우려고 이렇게 한쪽에 심어 놓았습니다. 이 향장미는 꽃이 연한 살구색? 아주 예쁩니다. 꽃시장에서 한 포트를 샀는데 심으려고 보니까 3개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개를 심었는데 하나는 월동을 잘 못하고 죽었고 2개가 잘 살아서 이렇게 꽃봉오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는 워낙 잘 자라는 찔레장미인데요. 찔레장미도 꽃봉오리를 많이 물었습니다. 잎을 예쁘게 보는 붉은 바위치는 꽃도 아주 훌륭한데요. 지난번에는 봉오리였는데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색도 빨간색이 선명하고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투풀이 피기 시작하네요. 이 투풀도 정말 자연발화를 잘해서 주변으로 싹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야생화인데 부지런히 싹을 뽑아내고 또 필요한 곳에 옮기고 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식력도 아주 좋아서 이렇게 화분을 묶고 그 안에 심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정원에서 꽃 좀 보고 싶고 너무 번식을 잘해서 관리하기는 힘들고 하는 꽃들은 이런 식으로 화분 안에 넣어서 키우면 번식을 잘하는 꽃들도 비교적 손쉽게 관리를 하면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앙증맞은 꽃이네요. 비올라인데 씨를 뿌렸더니 이렇게 2가지 색으로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비올라가 자연발화를 잘한다고 하는데 저희 정원에서는 그렇게 자연발화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년 새로 심곤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자연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으로 비올라가 피고 있습니다.
요건 상록패랭이라고 해서 이렇게 꽃이 피고 월동 자라는 야생화인데요. 요 상록패랭이도 풀이 많이 나는 곳이 있으면 심어 놓으면 풀 대신에 자라면서 예쁘게 꽃을 볼 수 있는 야생화입니다. 꽃 색깔이 참 예쁘죠. 잎도 약간 은빛이 있어서 잎도 예쁘게 보입니다. 양귀비를 씨를 뿌렸더니 여러 가지 색이 나오는데 또 이렇게 운이 좋게 겹꽃도 피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색도 예쁘고 겹이라서 아주 예쁩니다. 겹 고강나무 스노우벨 꽃들이 많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래쪽부터 먼저 피었네요. 꽃봉오리가 굉장히 많고 또 월동도 잘하고 그래서 화분째로 그대로 월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꽃나무를 예쁘게 꽃이 피는 꽃나무들을 많이 심고는 싶지만 정원에 이런 나무들을 다 심을 수는 없어서 그래도 꼭 보고 싶은 꽃나무는 이렇게 화분에 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노지 월동을 잘하는 화분채로 월동이 가능한 그런 꽃나무들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겹 고강나무 스노우벨이 그런 나무인데요. 꽃나무인데요. 작년에 정원에서 화분채로 노지 월동을 잘했습니다. 작년에 작은 나무를 심었는데 이렇게 꽃이 많이 달렸네요. 키친타월에 파종을 해서 씨가 잘 나왔던 모카 화분에 옮겨 심었는데 본잎이 나오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모카는 꽃이 상당히 예쁘고 열매도 아주 예쁘죠. 그래서 키워보고 싶었던 꽃인데 올해 파종을 했는데 많이 싹이 나와서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흰 인디언 앵초인데요. 꽃이 더 많이 피었습니다. 우리나라 야생화인 붓꽃들도 종류가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흰청 붓꽃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야생화인데요. 이렇게 하얀색과 파란색이 섞여서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월동 잘하고 매년 잘 피고 있는데요. 이 붓꽃도 많이 번지고 그래서 잔디일지 안에 이렇게 넣어서 심었습니다. 이 붓꽃도 우리나라 야생화이죠. 요거는 부채 붓꽃이라고 하는 색이 참 예쁩니다. 연보라색에 아주 화사하게 피는 야생화인데요. 이 붓꽃은 특히 물가에 많이 자라는 물을 좋아하는 붓꽃입니다. 그래서 습지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부채 붓꽃인데요. 색이 아주 화사합니다. 정원을 가꾸면서 또 다양한 붓꽃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붓꽃들도 사는 환경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요 흔청 붓꽃은 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붓꽃이고 요 부채 붓꽃은 물가에 또는 늪지대에 많이 사는 그런 물을 좋아하는 붓꽃입니다. 같은 붓꽃이라도 그렇게 조금 성질이 다른 붓꽃들이더라고요. 그런 점들도 찾아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부채 붓꽃처럼 물가에서 많이 보이는 붓꽃이 또 있는데요. 저희 정원에도 이거는 올해 꽃이 필지는 모르겠어요. 작게 올라와서 제비붓꽃이라고 하는데 이 제비붓꽃도 물가에서 많이 보이는 붓꽃이라고 합니다. 꽃창포도 물가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붓꽃 종류인데 이 부채붓꽃과 제비붓꽃도 물가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붓꽃입니다.
수꾼 양귀비가 한 송이 피었었는데 시들어서 잘라주었고, 요거는 곧 피겠네요. 양귀비 꽃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꽃을 싸고 있는 요게 탁 터지면서 그렇게 꽃이 피죠. 곧 필 것 같습니다. 하늘하늘한 꽃이 예뻤던 차가플룩스 꽃이 시들기 시작하네요. 이 차가플룩스는 삽목도 잘 된다고 해서 이제 꽃이 시들고 나면 삽목을 많이 해볼까 합니다. 옆에 있는 향플룩스 라벤더도 꽃이 많이 시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예쁘게 피어있는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 꽃이 연한 보라색이어서 좀 진한 파란색이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심어 놓았는데요. 색이 아주 예쁘지요. 락스퍼라고 하는 꽃인데요. 꽃의 색이 정말 예쁩니다. 차초 종류 중에서 좀 작게 자라면서 키울 수 있는 은사초인데요. 잎이 은빛이 돌면서 또 이맘때에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데 꽃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 이렇게 꽃대가 올라옵니다. 주로 잎을 보는 은사초인데요. 저는 꽃밭에 심지 않고 이렇게 화분에 심어서 보고 있는데 추위에 강한 사초라 화분채로도 그대로 노지 활동을 잘했습니다. 활동하고 올라온 페랭이들이 피고 있습니다. 이 페랭이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꽃인데요. 그냥 이 자리에서 피고 지고 하는 꽃입니다. 작년에 루엘리아를 일반 루엘리아 조금 월동이 힘든 루엘리아를 키우면서 노지에서 월동을 시켜보려고 비닐을 덮어보았는데 그 루엘리아들은 월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정원에서는. 댓글로 조금만 보온을 해주면 월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저희 정원에서는 일반 루엘리아는 월동을 못하네요. 그런데 이 루엘리아는 중부 지역에서도 노지 활동을 잘하는 추위에 강한 루엘리아입니다. 루엘리아 후밀리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활동 잘하고 싹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곳이 작년에 루엘리아를 심었던 곳인데 루엘리아가 두 개 다 활동을 하지 못해서 캐내고 대신에 다른 꽃을 심었습니다. 이거는 정향풀 중에서 소율정향이라고 하는데요. 꽃은 일반 정향풀 같은 그런 아주 연보라색, 아주 연한 파란색 그런 꽃이 피고 또 이 소율정향은 가을에 이 잎이 단풍이 들어서 아주 예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에 정향풀이 있지만 소율정향도 같이 보려고 심었고요. 뒤쪽에는 붉은 수잔대를 이렇게 심어주었습니다. 루엘리아를 보냈지만 또 예쁜 꽃을 그 자리에 심어서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잔디 가운데 꽃을 심을 땐 화분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조금 큰 경우에는 이렇게 잔디찌를 쓰지만 작게 볼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큰 화분을 아래를 잘라서 화분 안에 심습니다. 잔디도 자라 들어가지 않게 하고 또 너무 번지는 꽃은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화분 안에 심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화분 안에 넣어서 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아주 다양한 꽃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수꾼 베로니카가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자세히 보면 베로니카 조지아 블루의 꽃과 비슷합니다. 그런 꽃이 이 수꾼 베로니카는 꼬리풀처럼 이렇게 올라가면서 피는 모습인데요. 색이 참 예쁩니다. 월동 잘했고 또 여기저기 많이 올라와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메발톱이 더 피었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피는 메발톱이고 요거는 화용은 좀 작지만 겹으로 피어서 장미 메발톱이라고 하는 메발톱입니다.
식물도 예쁘죠. 토종 분홍 작약은 활짝 피고 비도 오고 해서 많이 실었습니다. 그래서 시든 꽃대를 잘라주고 지금 몇 송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꽃이 피고 나면 작약들이 피는데요. 저희 정원에는 태백 작약 또는 솔벳이라고 하는 작약이 있습니다. 아주 예쁘게 색깔도 화사하고 이런 모습으로 피어서 아주 예쁜데요. 겹작약, 태백작약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태백작약을 추천하는 꽃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이 태백작약이 꽃 모양도 참 예쁘고 또 꽃색도 화사한 색이 정말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이 꽃을 주위 분들에게 많이 선물을 해드렸는데요. 한 송이만 있어도 아주 탐스러운 꽃입니다. 태백 작약이라고도 하고 또 외국에서는 소르벳 작약이라고 불리는 꽃이라고 합니다. 아주 화사하고 예쁜 꽃으로 노지활동 잘하기 때문에 키우기는 아주 쉬운 꽃이죠. 작약이 종류가 참 많아서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도 이 작약은 클레마티스도 마찬가지지만 공간만 여유가 있다면 여러 가지 작약을 많이 심어서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나는 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토종 분홍 작약, 꽃으로 피는 그 작약과 이렇게 겹으로 피는 태백 작약 두 가지를 정원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겹으로 피는 작약 중에 어떤 걸 키울까 많이 찾아보다가 이 태백 작약이 상당히 매력이 있어서 키우게 되었는데요. 꽃도 이렇게 분홍색, 흰색, 분홍색 이런 식으로 층층이 피면서 예쁘고 색도 아주 화사한 정말 봄을 닮은 그런 색이죠. 이렇게 피는 꽃입니다. 해가 갈수록 포기도 커지면서 꽃도 많이 피고 키우기 쉬운 꽃으로 혹시 겹꽃, 겹작약을 어떤 걸 심을까 생각하고 계시다면 태백작약 추천드립니다. 클레마티스가 여기저기 피고 있고 또 새로운 꽃들도 때에 맞춰서 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원을 오래 가꾸다 보면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피어나는 꽃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정원에는 노지월독을 잘하는 다년생 꽃들이 주로 있는데 이 다년생 꽃들은 같은 꽃이긴 하지만 매년 그 느낌이 다릅니다. 포기가 커지거나 또 그래서 꽃도 더 많이 피고 같은 꽃도 더 크게 피고 그래서 같은 꽃이라도 매년 다른 느낌을 받는 그런 다년생 꽃들인데요. 이 아나벨 수국, 벨라라가자도 매년 포기가 커지면서 꽃도 훨씬 더 많이 피는데요. 올해는 정말 꽃이 많이 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년생 꽃들은 같은 꽃이라도 또 해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요. 이거는 향수국 푸스타인데 이것도 올해는 정말 꽃이 많이 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비가 좀 자주 내려서 잔디가 아주 많이 자라서 오늘은 잔디도 좀 깎고 또 꽃들도 좀 정리를 해주고 정원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